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총 13만 9천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기존 목표치보다 3천 가구 많은 수치로 계층별로 보면 청년층에게 2만 8,500가구, 신혼부부에게 4만 4천 가구, 고령자에게 9,500가구, 일반 취약계층에게 5만 7천 가구가 공급됐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오는 8월 개통 예정인 수인선 3단계 수원에서 한대합 구간 종합시험 운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수원에서 한대합 구간은 총 연장 20km로 사업비 9,500억 원을 투입해 공사를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합동점검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개통 전 종합시험 운행 첫 단계인 사전 점검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난 1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1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전주 0.06%에서 소폭 둔화한 0.0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5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오름폭이 둔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세 시장은 서울 아파트가 전주보다 상승폭을 키워 0.07% 오르며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수원부터 인천을 잇는 수인선의 마지막 3단계인 수원부터 한대합 구간이 오는 여름 마지막 전면 개통을 앞두고 시범 운행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이 수인선은요, 1995년에 협계 노선의 폐선으로 단절이 됐다가 이번에 철도로 다시 연결이 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모쪼록 앞으로 시민들의 안전하고 든든한 발이 되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통해서 저희의 도움을 얻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모든 부동산 관련된 정보는 02-3153-2668번 전화 주시고 궁금증 해결을 가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유익한 시간 끝까지 함께 보시죠. 본격적으로 부동산 올인원 출발할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이분 모셨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자문회 박일권 대표님과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과 먼저 오늘 주목해볼 이슈는요. 바로 강남 지역의 여러 가지 호재들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삼성동 GBC 개발 소식입니다. 이 GBC 개발 소식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가장 최대 수혜 지역까지 분석 도움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서울을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역 바로 강남이고요. 강남의 중심축은 지금 강남 역세권과 역삼 역세권에게 테헤란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3, 4년, 4, 5년 후면 이 테헤란로의 그런 개발축이 강남권역에서도 삼성 역세권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무려 9조 원이 투자가 되고요. 121만 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는 삼성동 글로벌 B센터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확정이 됐고요.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서 삼성 역세권과 봉은사 역세권 또 잠실 종합경기장에 아우르는 그런 마이산업까지 개발이 됨으로 해서 강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그에 따른 최대 수혜 지역이 어딘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리면 현대차 글로벌 B센터가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바로 착공될 예정이고요. 무려 121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투자의 3박자, 즉 일자리와 교통 또 환경이 좋아지는 지역,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정해지는데 무려 120만 명이 넘는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65조 원 가까운 경제 효과가 일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나 유럽에 이은 전 세계 3대 마이스 도시, 마이스 지역으로 삼성동 지역으로 확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핵심 4대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현대차 글로벌 비센터가 4조 5천억 가까운 금액을 투자를 해서 서울을 대표한 랜드마크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잠실권역의 마이스 센터가 2조 4천억 투자가 돼서 경기장의 리모델링 사업과 5성급, 6성급 호텔과 마이스 산업들, 또 9호선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과 지하 복합도시 개발, 삼성 역세권과 봉은사 역세권에 아우르는 1조 4천억 가까운 금액이 투자가 될 예정이고요. 특히 올림픽대로 지하화를 통한 강변까지의 접근성 앞으로 획기적으로 좋아진다. 따라서 서울을 대표하는, 강남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삼성동 마이센터가 개발이 됨으로 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그런 핵심적인 지역으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9조 원 가까운 금액이 투자됨으로 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 랜드마크로 개발되면 주변의 지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지금 현대차 부지가 매입된 이후에 약 5년 만에 거의 3배 가까운 가격 상승을 보였지만 앞으로도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보일 예정이다. 그런 수혜 지역이 어딘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동 GBC 9조 원이 투자돼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서울권, 특히 강남의 랜드마크로 변신됩니다. 121만 명의 폭발적인 일자리 증가로 인한 이 삼성동 GBC 센터 주변 지역의 폭발적인 일자리 또 수요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동산 지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동 GBC가 개발이 되면 1차 수혜지역은 당연히 걸어 다닐 수 있는 삼성동과 청담동, 잠실권역이겠죠. 하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고가 아파트로 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어렵다.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정말 1, 2억이라는 1억 정도의 소액 투자를 하면서 개발 가치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최대 수혜 지역 투자자들에게 광진구, 그중에서도 자양동 라인이 가장 큰 수혜를 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양동이 굉장히 넓습니다. 1, 2, 3, 4동이 있고요. 자양동이라고 다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특정 지역이 역세권 개발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됩니다. 따라서 확실한 개발,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핵심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핵심적인 지역이 개발됐을 때는 향후에 큰 폭의 세 차익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역세권, 한강변의 가치를 얻어갈 수 있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권까지 얻어갈 수 있는 정말 수혜를 얻어갈 수 있겠고요. 2020년 올해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삼성동 GBC 라인과 수혜 지역 알아보겠습니다. 삼성동 GBC 라인 9조 원 투자가 되고 서울과 강남의 랜드마크로 변신이 되면서 121만 명의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한전부지가 삼성동 글로벌 비즈센터 랜드마크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105층 거의 600m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랜드마크로서 빌딩과 호텔, 전시 컨벤션 공연장이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3조 7천억 원. 잠실 마이스 단지 바로 상업 업무 시설들 리모델링과 6성급 호텔들이 들어올 예정이고 70층 규모의 제2무역센터와 도보로 올림픽도로의 지하화 사업과 마찬가지로 한강변을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영동대로 지하사업, 삼성역과 봉은사역 603m 지하에 연면적 16만 제곱미터 거의 5만 평 가까운 광역 환승센터와 상업 업무시설들이 개발이 된다. 따라서 3대 개발축이 바야흐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강남 역세권의 테헤란로의 개발축 자체가 삼성 역세권으로 이전을 한다. 따라서 삼성동 GBC 라인의 1차 수혜직, 바로 한강을 넘어가면 마주하고 있는 지역이 광진구 자양동 라인이기 때문에 삼성동 글로벌 비즈센터의 수혜를 바로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동 GBC의 최대 수혜 지역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수혜 지역은 삼성동과 청담동, 잠실권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지역 자체는 지금 지가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초투 기준으로 최소한 7, 8억의 투자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하기 상당히 어렵다. 하지만 직선거리 3km를 바로 한강을 건너가시면 2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 건대 입구 역세권과 구의 역세권의 역세권 개발 사업들, 강변 역세권, 동서울 터미널 개발 사업들, 여러 가지 역세권 개발 사업들과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던 지역들이 새로운 그런 제2의 강남권으로 탈바꿈될 예정이고요. 최고의 입지인 한강변과 바로 마주하고 있는 지역이 광진구 자양동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양동도 투자 가치가 높지만 소액 투자하시면서 가장 큰 높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확실한 역세권 개발 지역에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상 한강변에 접하고 있는 최고의 입지 마용성 지역보다도 삼성 역세권 강남권역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은 지역, 또 2호선을 이용하시면 도심권과 7호선을 이용하시면 강남권과 가산 디지털밸리라는 그런 폭발적인 일자리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의 접근성이 워낙 좋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강변 역세권역의 동서울 터미널, 스타필드의 복합시설 개발 계획들, 자양 1구역과 5구역 재건축 사업들, 또 자양 아파트의 재건축, 한강변 리모델링, 자양 우성 아파트 1차 리모델링과 자양 12구역, 1구역, 7구역 재건축과 한강변 리모델링 사업들, 바로 옆쪽으로 가시면 성수 전략정비구의 초고층 랜드마크가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 계획들이 10년 전에 발표가 됐지만 지금까지는 얘기만 나왔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발 계획들이 올해부터 본격화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저평가에서 앞으로 제2의 강남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환골탈퇴하는 지역이고요. 자양 1, 2, 3, 4동 중에서도 역세권 개발 계획이 재개발 방식으로 개발되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런 재개발 지역은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나서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대형 호재를 따라서 투자해 여러분들 안전하고 리스크가 없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GBC 개발의 가장 큰 수혜주로 꼽아주신 게 광진구 자양동이었어요. 광진구 자양동의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라인에 투자해야 될 이유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제 서울, 특히 강남의 중심축은 삼성 역세권역의 삼성동 GBC 라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집값은 삼성동 GBC 라인과 얼마나 접근성이 좋은지 그런 수혜를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 2020년도 투자자들에게 최고의 수익을 줄 지역은 어디냐? 한강변의 마지막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는 광진구 자양동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 더블 역세권이라는 장점, 특히 임대 수익이 굉장히 높고요. 임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개발 시까지. 특히 한강변, 지금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고 있는 지역 어디입니까? 바로 한강변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높은 임대가와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 1억, 1억대 초반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면서 재개발 가치까지 살아있고 개발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얻어갈 수 있다. 거기다가 개발이 확정될 시에는 역세권역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한강변의 가치를 갖추고 있는 삼성동 GBC라는 가장 큰 수혜를 얻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정말 최고의 투자 수익을 줄 수 있는 자양동 라인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핵심은 재개발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런 확실한 지역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저희와 함께 말씀 나누시면서 투자의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삼성동 GBC 개발의 착공을 앞두고 이렇게 초대형 프로젝트로 인해서 떠오를 지역까지 분석 도움 주셨습니다. 이 지역 정보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정보 체크 시간을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살펴보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박일권 대표님과 첫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2호선, 7호선 함께 지나는 건대입구역 역세권에서 투룸구조의 다세대 주택 오늘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데요. 가격 살펴보시죠. 시세는 약 3억 6,500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까지 예상되네요. 자,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동이고요. 입지부터 확인해 주시죠. 네, 정말 마용성을 뛰어넘는 최고의 한강변 삼성 글로벌 비즈센터의 접근성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치에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동 글로벌 비즈센터와 영종대로 지하사업들, 잠실 종합경영 마이산업과 직선거리로 3km 영동대교, 청담대교 2호선을 넘어가시면 잠들대교를 넘어가시면 강변 역세권역의 개발 가치,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건대 입구 역세권의 역세권 개발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투자 가치는 그만큼 멀어지는 거고요. 2호선 라인과 7호선 라인, 그중에서도 한강변에 접한 지역에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 그만큼 한강변의 가치와 마용성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투자 가치, 삼성동 GBC의 수혜와 그중에서도 역세권 개발 계획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호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GBC 개발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을 대표하는, 강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높은 빌딩 규모와 상업업무 마이센터와 바로 맞은편에 잠실 종합경기장의 마이산업 개발 계획들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광진구 라인은 구의 강변 역세권과 건대 입구 역세권, 위쪽으로 중공 역세권역이 개발의 3대 축입니다. 중공 역세권은 의료행정 문화복합타운으로서 개발될 예정이고요. 강변 역세권, 구의 역세권역은 역세권 상업업무 주거 복합시설로의 개발 계획들, 건대 입구 역세권 쪽으로는 역세권 개발과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이 한강변과 아울러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을 잡고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강변 역세권, 구의자양 역세권역의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의 개발 계획들이 올해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향후 광진구, 그중에 자양동 한강변의 라인에 지가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큰 호재가 자리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양동 라인의 특정 지역은 재개발이 확정돼 있고요. 일부 지역은 공사가 들어갔고 일부 지역은 이주 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만큼 개발 압력의 이슈가 커져가고 있고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다. 따라서 향후 2차, 3차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때 이런 개발의 가치를 얻어갈 수 있겠고요. 이런 가치가 반영됐을 때는 한강변을 마주하고 있는 삼성동 GBC 라인의 직접적인 수혜와 2호선 7호 더블 역세권역의 브랜드 대단지 한강변의 아파트 가격 상상만 해도 정말 최고가 아파트가 형성이 될 텐데 큰 폭의 시세 차이뿐만 아니고 이런 한강변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입주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호재를 품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도 확정이 돼 있는 데다가 한강변의 가치까지 가져갈 수 있는 정보입니다. 건대구역 근처에서 살펴볼게요. 토론 지금 시세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단 광진구 자양동 라인이 지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매 시세는 약 3억 6천에서 3억 7천만 원대, 3억대 중후반에 형성돼 있고요.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은 2억 5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전세를 안고 투자할 때는 약 1억에서 1억 초반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월세 또한 보증금 3천에 90에서 100만 원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 높은 임대 수익까지 얻어갈 수 있다. 따라서 본 지역은 역세권으로서의 임대 가치, 개발이 될 때까지 임대 걱정, 공실 걱정하실 필요 없고 안정적 높은 임대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1억 초반에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그에 따른 앞으로 시세 차익과 개발의 압력에 따른 개발 가치 다양하게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삼성동 GBC 라인과 성수동 지식산업센터의 배후 주거지로서의 폭발적인 임대 수요,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미래 개발 가치로 인한 지가가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가팔라지게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시세 차익 당연히 얻어갈 수 있으시면서요.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 한강변의 가치, 한강변 역세권 개발 예정지로서의 가치가 숨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광진구 자양동 점검하고 왔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대표님 전문 지역인데요. 살펴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박일권 대표님과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입니다.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의 공항철도까지 함께 지나는 서울역 역세권에서 이번에도 토론 구조의 다세대 주택 만나볼게요. 시세는요. 약 4억 2,500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 정도로 잡혀있네요. 자, 마용성 중에서도 호재하면 용산 아니겠습니까? 용산구 청파동 가보겠습니다. 입지 분석 도움 주시죠. 네, 맞습니다. 마용성 중에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권역이고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권역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개발의 3대 축, 바로 용산공원, 또 용산국제업무단지, 서울역 역세권이 있습니다. 본 지역은 서울역 역세권, 북부 역세권, 남부 역세권 개발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계특별구역과 청파동 일가 라인, 또 재정비 촉진 지역과 청파 1구역 라인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의 압력,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서울 역세권으로 해서 GTX A노선과 B노선, 또 신한산섬, 또 삼성그룹과 메르츠 종합그룹이라든지 대기업 그룹사들이 계속해서 서울역 쪽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서울 역세권의 가치가 커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만큼 서울 역세권과 향후 개발될 용산민족공원, 캠프킴 부지의 수혜도 꾸준히 얻어갈 수 있는 탁월한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투자 가치 면에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개발 호재 만나볼까요? 네, 서울 역세권과 용산 마스터 플랜에 의한 100만 평 가까운 규모 자체가 향후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그의 중심축, 바로 서울역 역세권역이 본격적인 개발을 한다. 그 개발 가치는 주거단지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상업 업무시설 100% 개발이 되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재개발 지역이나 재개발 예정지의 지가를 크게 올릴 수밖에 없고요. 서울역 통합 역사의 개발과 철도 노선의 지하화, 경부선 지하화 라인의 개발 계획들, 다양한 이슈들이 살아있으면서 GTX A노선과 B노선, 서울 역세권, 또 신안산선, 신분당선과 신분당선 연장선의 다양한 개발 가치, 미래 가치가 앞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중심축, 교통의 허브로서 자리매김할 예정이고요. 지난달에 신문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향후 용산 민족공원의 개장, 부분 개장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을 대표하는 자연 녹지축, 관광축으로서의 개발 가치들이 앞으로 지가에 꾸준히 반영될 예정이면서 지하철역으로 한 정거장이면 바로 캠프긴 부지, 상업 업무시설과 두 정거장이면 용산 역세권과 국제업무단지입니다. 향후 서울을 대표하는 역세권 개발 사업의 수혜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는 다양한 포인트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용산구 안에서 투룸이 좀 희소성이 돋보일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역 근처에서 가격대가 어떻게 될까요? 네, 최근에 용산권역 국제업무단지 용산민족공원 여러 가지 개발 이슈로 인해서 지가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지역, 본 매물은 아직까지 가장 경부선 라인에서 개발 예정지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4억대 초반의 금액으로 형성되어 있으면서 예상 전세가는 약 2억대 초반입니다. 그러면 전세를 안고 투자했을 때 2억대 초반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정적 높은 월세 수익도 얻어가시면서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이 됐을 때는 대단지,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의 역세권역에 용산 민족공원까지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브랜드 대단지의 아파트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역 역세권 개발에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미래의 개발 가치 다양한 역세권,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에 수혜를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지가 상승과 서계 특별계획구역과 청파 1구역의 개발 가치로 인한 개발 압력, 거기에 따른 시세 차익, 또 향후 역세권 개발로 인한 수익을 크게 얻어갈 수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개발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시면서 역세권 개발 가치가 살아 있으면서 핵심적인 개발 이슈, 즉 서울 역세권이나 용산 민족공원의 접근성이 좋은지를 판단하시면서 투자에 나섰을 때는 용산권역의 큰 수익을 같이 나눠갈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산구 청파동에서 함께했고요. 오늘 대표님과 함께한 두 지역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1:1 무료 상담에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제는 용산 자양동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이고요. 1:1로 무료로 진행되지만 예약은 필수니까요. 02-3153-2668번 빠르게 문의 주시면 되겠네요. 이 시간 채워주신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님과 만나본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시청이 가능하고요.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 소식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채워주실 분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본부장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본부장님 시청자분들께 오랜만에 인사드린 만큼 2020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강의 시간에 정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보실 부동산 이슈 진단 주제는요. 2020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런 흐름 분석들 오늘 저와 함께 매주마다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주제들 중에서 저는 밀레니얼 세대에 한번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 시장에 적합한 투자를 하기에 가장 중요한 점, 뭐 이슈를 정하고 또는 그 지역을 평가하면서 이제 어느 지역을 투자할 것인가 이런 것들 가장 중요하게 보실 수 있는데 공급에 대비해서 이제 수요층이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지역들을 선별하셔야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지역을 찾는 방법,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가장 소비가 두터우면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경제적인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를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부터 이제 2000년 초반대까지 이제 태어난 세대를 말하고 있는데 그 기존 간에 이제 그 베이비 부머의 자녀 세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휴대폰 사용이라든가 인터넷 또는 이런 온라인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런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그런 그 디지털의 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온라인 문화의 그런 소통이라든가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유하는 세대의 특장점들이 또 있는데요. 자, 이런 세대들의 장점들이 몇 가지 또 특징들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개개인의 개성이 굉장히 강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사실상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이라든가 나의 라이프를 그런 선호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한 모든 것들을 내가 사야 된다가 아니라 공유를 하는 공유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집이든 어떤 물건이든 차든 공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맞춰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세대 소확행이라는 단어로 집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밀레니얼 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택에 있어서도 굉장히 밀레니얼 세대의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혼자 거주하거나 또는 신혼부부의 거주 비율을 또는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둘이, 셋이 같이 사는 이런 공유의 그런 주택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모습들 보고 있는데 1, 2인 가구의 증가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밀레니얼 세대가 경제적인 활동들을 계속하는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경쟁력의 독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10년 동안에 소형 주택들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그런 사생활 보호를 굉장히 최우선으로 갖춰가면서 향후의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 누릴 수 있는 가치 투자에 굉장히 명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래 가치를 위한 사실상 뭐 미래 가치를 위해서 내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투자의 목적성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의 삶의 그런 형태의 만족도라든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들, 뭐 몰세권이라든가 스세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활성화될 수 있는 거리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히나 또 내 주택지에서 출퇴근이 용이하면서 주변의 모든 생활권들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강남권을 비롯해서 이제 마용성이라든가 마포구, 영등포구, 성수동이라든가 도심 지역의 그런 청계천 일대들 굉장히 주목할 만한 지역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2020년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분석 도와주셨어요. 무엇보다 밀레니얼 세대에 주목해 봐야 하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1, 2인 가구의 맞춤형 부동산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의 행복이 무엇보다 최우선시 되는 시대인 만큼 꼼꼼하게 교통부터 생활 인프라까지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시면서 맞춤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정보체크 시간인데요. 두 지역을 좀 선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어디 가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가보실 지역 두 곳입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과 그리고 강남권의 양재동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 바로 밀레니얼 세대가 너무나도 선호하는 지역 두 지역이 되겠습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이라든가 또는 신혼부부가 1순위로 선택할 수 있는 주변의 다양한 교통망과 그리고 다중 역세권 그리고 주변에 많은 대형 업무단지를 끼고 있는 직주 근접성의 최우선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강남권 양재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뭐 양재동 주변 전세가 너무나도 급격한 상승분들 그리고 또한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9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대출 규제로 인해서 9억 원 이하의 주택들 오히려 더욱더 많은 집값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억 원 이하 되는 아파트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0년에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가 선호한 두 지역 가보겠습니다. 서초동부터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박대근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지나는 양지역 역세권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시세는요. 약 8억 5천만 원에서 8억 8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뭐니 해도 가장 선호하시는 유형, 아무래도 지금도 역시 아파트겠죠? 자, 그런데 강남권의 아파트는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 같은데요. 소개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예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강남권과 비강남권 굉장히 그런 가격 차이가 이렇게까지 많이 나지 않았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이런 격차가 더욱더 심해지는 그런 디커플링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진출에 정말 마지막 찬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강남권에서도 이제 서초구 라인에서 양재역 주변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도 굉장히 강하게 잘 형성되어 있으면서 3호선 이라든가 또는 경부고속도로라든가 또는 신분당선의 연장선 사업들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강남권의 진출입이 굉장히 빠르게 직접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양재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한 동짜리 아파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남역 상권을 직접 이용할 수 있는 한정거장이라는 점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분당선이 지금 현재 강남역까지인데 이제 신사역까지의 그런 연장선 사업들
앞으로 용산, 서울역까지도 북부 연장선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구간 완공 이후 2차 구간까지 그런 개발 파급력을 생각하신다면 양재역의 그런 더블 역세권은 더욱더 입지가 단단해질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또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으면서 왼쪽 편으로는 남부터미널, 그리고 또 동쪽 편으로는 도곡동이라든가 대치동의 학원과의 우수성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들, 이 주변에 지금 현재 아파트라든가 전세값 굉장히 많이 올라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상 학원가라든가 이런 학군 수요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25평형 3룸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파트의 그런 수요층들도 계속해서 그런 갭매우기 현상이라든가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요소들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양재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자, 양재역 주변에는 관공서도 굉장히 많으면서요, 대형 마켓이라든가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위치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말죽거리 공원이라든가 매봉산 또는 이제 양재 시민의 공원 숲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시면은 녹지율도 굉장히 좋습니다. 직접적으로 양재천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녹지율 좋고 학군 수요 좋고 직장인 또는 직장인들의 그런 배우 주거지 굉장히 우수할 수밖에 없는 양재역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개포동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제 이슈적인 부분들, 뭐 이주 수요도 발생되고 있고요. 개포동 라인도 이제 대치동이라든가 다른 도곡동 라인에 대비해서 아파트가 올라오게 된다면 정말 고급 프리미엄 아파트들이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가격들이 같이 함께 주변에 동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소들을 따라갈 수 있는 가격대다. 저는 충분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중교통편 지하철 노선들 너무나도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다중 역세권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강남인데요. 이곳의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분당선과 3호선을 직접적으로 도보로 3분 거리에서 5분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장점을, 역세권 아파트를 보실 수가 있겠고, 주변에 뭐 분당선이라든가 2호선 그리고 또한 9호선이나 7호선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강남권의 교통망은 정말 확실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3호선과 신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 주변에서 서초구 양재동의 방 3개짜리 아파트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학군도 역시나 도곡이나 대치동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강남권은 개발 호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곳 양재동에서 받아볼 수 있는 호재 몇 가지 추려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모든 강남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개발 호재들이 직접적인 수혜가 되겠지만 바로 지역 옆쪽으로 위치를 이동을 한번 해서 양재역 주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양재동 하면은 일단 R&DC의 그런 연구단지의 개발 발표들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지역이 지금 개발이 지속되고 있고요. 아직 완공이 다 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5개 그런 특화 산업을 통해서 이제 4개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지금 현재 그런 연구단지로서의 그런 R&CD 특구를 조성하고 있는 모습들, 거기에 더불어서 연구단지가 같이 함께 그런 자연 친화적인 그런 모습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그 직장인들의 수요층들이 사실상 그런 고연봉의 그런 연구 직종이라든가 또는 대기업의 그런 직장인들이 거주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수요층들의 풍부함들이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초대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무려 종상향의 계획들이 용적률 1000%를 목표로 해서 고도 제한 완화의 그런 목적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약 60만여 부지 정도를 이제 종상향하겠다라는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상업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들 그리고 쇼핑이라든가 일자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더욱더 활발해질 수 있는 강남역과 서초역을 이어주는 서초대로의 그런 개발 사업들도 직접적인 양재역의 호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GTX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그 광역철도망으로 구성되고 있는 삼성역과 양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GTX의 그런 2021년 착공들 그리고 202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재역에서 이제 강남역을
광역을 지나서 논현동 그리고 신사 그리고 용산까지 신분당선의 연장 사업들 같이 함께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옆에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서초동을 이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놨었던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약 3조 원의 그런 그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는 모습들은 이미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한남 IC부터 양재 IC까지의 지하 구간들을 지상 구간들을 이제 교통량을 지하로 옮기는 이런 그 모습들도 대규모의 메모드급 사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스케일이 정말 큰 호재들이 산재에 있기 때문에 다들 강남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강남권에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해 주신 건 가격적인 경쟁력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방 3개짜리 아파트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3룸이고요. 3룸 25평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9억 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세법적인 부분에 많은 요소들을 받고 있는데요. 9억 원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8억 5천부터 8억 8천만 원까지의 구성 규모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 임대 시에는 약 6억에서 6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제 투자 금액 아파트에 투자하는데 또 다른 지역인 강남권에 투자하는데 2억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월세 시에는 1억 5천 정도의 보증금으로 이제 월세 15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40%의 대출을 받으신다면 실제 투자 금액 약 3억 8천에서 3억 9천만 원대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몇 가지 특장점들 살펴보면서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생활 인프라 굉장히 갖춰져 있으면서 주거 선호도 자녀를 두고 있는 직장인들도 굉장히 선호하고요. 특히나 또 자녀를 키우기 위한 환경들이 잘 조성되어 있다. 직장인뿐만이 아니라 그런 가정의 형태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임차 수요가 너무나도 풍부합니다. 직접 거주하셔도 좋고요. 투자를 하시기에도 굉장히 장점이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나 또 이제 개발 호재들이 다양하게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로서는 강남권을 따라갈 곳이 없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서초구 양재동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 찾아보고 왔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부동산 정보체크 박대근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이네요. 5호선 영등포 시장역 역세권에서 1.5룸 구조 그리고 투룸 구조 오피스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시세는요. 약 2억 3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밀레니얼 세대, 늘어나는 1, 2인 가구분들을 타깃으로 한 그런 오피스텔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영등포 쪽 입지부터 만나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서울권역에 이제 투자를 생각하실 때 서울 2030 플랜, 이제 서울 3도심 많이 보실 거예요. 강남이라든가 한양도성, 도심 지역 광화문 지역이라든가 또 한 곳, 이곳 바로 영등포, 여의도 이쪽 라인들인데 오늘 영등포동, 여의도를 직접적으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영등포동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 1인 가구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굉장히 상위층으로 구성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직장인들이라든가 또는 1인 거주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 바로 영등포구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교통편이 굉장히 좋고요. 특히나 또 이제 9호선이라든가 또는 5호선, 1호선, 2호선 이용할 수 있으면서 여의도를 직접적으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10분 거리의 국회의사당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여의도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영등포동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영등포 시장역 주변에는요. 다양한 그런 개발 호재들 속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크로스퀘어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과 꿈에 그린 아파트가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고 아이파크와 대우두산에서 구성하고 있는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영등포 시장이라든가 이 주변이 굉장히 저밀도의 주택들, 특히나 또 오래된 주택들이라든가 지저분한 거리들이 굉장히 많았다면 이런 대규모의 그런 재개발 사업들로 인해서 뭐 신길이라든가 노량진이라든가 또는 영등포 시장 이쪽 라인들은 계속해서 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영등포 역을 이용하신다면 타임스퀘어라든가 또는 백화점들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교통편에 더불어서 생활의 인프라, 구청이라든가 또는 이런 대형 마켓들, 백화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변에 직장인들 선호하는 이유는요, 바로 직접적으로 직장까지 빠르게 접근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뭐 영등포 동네에도 이제 많은 직장인들이 있지만 이제 마곡 산업단지를 이용하기에 용이하고요. 9호선을 직접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서 강북 라인으로 넘어가신다면 공덕이라든가 합정지구의 그런 직장인, 특히나 또 상암 DMC까지도 빠르게 월드컵 대교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의도에도 이제 금융권이라든가 방송에 관계된 종사자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도심 지역 1호선을 이용해서 도심 지역과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그런 조성 사업들이 나중에 된다면 또 이곳에 20만 명 이상의 그런 직장인들의 배후 주거지로 또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권까지도 9호선을 이용해서 25분 내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교통의 흐름들 좋은 지역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1인 가구가 정말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영등포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의도로 걸어서 갈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는 점이 정말 핵심 입지적인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등포 쪽은 개발 호재도 정말 활발한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영등포는 이제 직장인들의 그런 직주근 접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교통 호재가 더욱더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첫 번째 교통 호재로서는 이제 간선도로, 지금 현재 신월 IC부터 시작을 해서 국회의사당까지 연결되어 있는 지상 그 도로들을 지하화시키는 이런 모습들, 재물뽑기를 지하화시키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인데요. 내후년입니다. 2022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앞으로 뭐 양천구를 지나서 목동이라든가 또는 부천, 부평, 인천까지 접근하는데 차량으로 접근하는 그동안에 많이 교통의 흐름들이 불편했었던 지역들이 개선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올림픽대로라든가 또는 강남 순환 도시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좋아지는 이런 요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 호재로서 한번 집중을 제가 첫 번째로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렸고, 성산대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금천구까지 진행되는 서부간 선도로 지하 사업도 완공을 이제 곧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교통의 흐름들, 고속도로를 타기에 더욱더 용이한 모습까지도 담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GTX B 노선도 여의도와 영등포 이쪽 라인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의 개발 호재들 중에서 GTX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GTX B 노선이라든가 또는 이제 2030 이제 광역 철도망 계획에 나왔었던 GTX D 노선도 바로 여의도를 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B 노선과 D 노선의 개발 호재들, 거기에 더불어서 신안산선까지 이루어지는 광역 철도망이 너무나도 우수하게 많이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등포 여의도 내에서도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의 다 건물은 지어졌고 이제 어느 정도의 시설 점검만 하고 있는데요. 영등포 파크원이 개통이 된다면, 완공이 된다면 이 지역은 63빌딩의 약 4.5배에 되는 해당하는 업무 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국에서 가장 큰 현대백화점과 그리고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브랜드의 그런 호텔들이 입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72층과 56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업무 시설의 그런 직장인들이 더욱더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MBC 옛 사옥 부지도 49층의 규모로서 복합 건물로 2022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포진되어 있는 영등포는요, 직접 임장을 하시면서 주변 개발 호재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내셔서 이러한 개발 호재들 임장 나가보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인 가구가 밀집된 지역인 만큼 그에 딱 맞게 1.5룸과 2룸으로 좀 나눠서 오피스텔 준비해 주셨는데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시세 같은 경우에는 2억 3천에서 3억 3천만 원까지의 그런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 투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억대가 다 넘어가는 시세고요. 1.5룸, 원룸이 아닌 1.5룸, 거실과 방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억 3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대 시에는 2억 1,500에서 2억 9천만 원까지의 전세가 지금 현재 맞춰지거나 시세가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밀레니얼 세대들의 수요층들이 폭발적으로 확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세가의 상승은 투자금의 회수로 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금액은 1,500에서 4천만 원 정도 보시는데요. 전세가가 올라간다면 투자금액은 그만큼 빠르게 회수할 수 있겠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월세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2천만 원에 약 70에서 90만 원 정도의 월세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출금액 제외하시고 실제 투자금액
판매 9천에서 약 1억 6천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고요. 특히나 또 이제 뉴타운의 사업지들로 인해서 그런 정비 계획이라든가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사업들, 지금도 인프라가 너무 좋지만 앞으로 주변이 환경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두 번째로 뽑아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임대관리 업체가 있기 때문에 1층에서 직접적으로 임차를 맞추거나 또는 시설관리, 안전관리 모든 것들을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임대관리 업체의 그런 구성으로 인해서 환금을 조금 노리시는 투자 방법을 생각하신다면 빠른 환금성이 가능한 영등포구 영등포동으로 한번 집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지역 특성에서 유리한 오피스텔로 점검하고 왔고요. 오프라인에서 박대근 본부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 여러분들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자세하게 분석 도움 주시는 무료 세미나인데요. 매주 화요일 그리고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된다고 합니다. 선착순으로 딱 10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이 시간 채워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본부장님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들어가셔서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 문의 주시고 해결해 가시면 좋겠네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